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랑입니다. 시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차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채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쪽 만약에 주식이나 아니면 선물 옵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계속 경험을 해보셨던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매스컴을 동원해서 아니면 그냥 시세 조작을 너무나도 하니까 너무 대놓고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뉴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들으시고 희망회로를 돌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 어차피 개개인이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뉴스랑 날짜들이랑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와해되거나 붕괴되는 거랑 아마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보시면 아마 대략적인 시기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너무 그 시기까지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들을 단단히 하시고 그러시면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돈 처음에 넣으셨을 때 그거 이상의 가격은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당위성에 관해서는 제가 이 영상 말고 다른 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그 제목 헤드라인 보시면은 오늘이죠. 이게 25일 날짜예요. 그래서 이게 2018년 11월 25일 날짜 뉴스인데 오늘 영국하고 EU가 브렉시트 합의 서명한다. 쟁점은 뒤로 미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예전에 제가 브렉시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도드라져서 불거지는 거는 내년 3월 29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건 로드맵대로 지금 시행은 되고 있죠. 현재 지금 상태가. 그래서 지금 여기 날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계 초반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은 아마 여기 계시겠지만 2016년 6월 23일 날 그때 정도에 브렉시트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바로 되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도 잠깐 엄청나게 올랐었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이제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은 영국의 EU 탈퇴 시점이라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확정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 3월 29일 날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2018년 11월 25일께가 임시 EU 정상회의 개최 전망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해서 가결로 넘어가고 종합적인 회의를 거쳐서 완전하게 넘어가는 게 3월 29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국 메이 총리께서 이제 웃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 3월 29일이나 3월 중순부터 4월 초가 어떤 시기냐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그러니까 원유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8개국이 거래하는 거에 관해서 유예 기간을 둔 180일간의 시점이 지금 3월 29일 요 원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대이란 제재에 관해서 얘기했던 날짜랑 180일을 더해보면은 요 원절이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날짜는 이 원절이쯤이 아마 전 세계에 아마 핵폭탄급으로 작용하는 아마 영국의 브렉시트하고 뭐 이탈리아 은행 문제나 아니면 뭐 미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전 세계 모두 다 아마 주식시장이 아마 파동을 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후루에서 그러니까 그 후루에서 아마 ETF 승인을 반드시 내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뭔가 명분을 확실한 걸 이제 달아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승인을 줘서 그 혼란기 때 그거를 이제 올려놓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시점이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브렉시트에 관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게 브렉시트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러면 브렉시트가 결론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IMF 바스켓에 지금 6대
통화들이 있는데 거기 유로가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로가 거기서 Y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로라는 게 거기서 통화 바스켓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유럽의 유로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유로라는 통화 자체도 이제 와해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 아마 파급력이 아마 엄청나게 퍼펙트 스톰이 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에피타이저로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걸 이제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프랑스 사람이 이제 실시간 중계하는 거를 봤는데, 제가 이제 한국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샹젤리제 체류탄 물대포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격화예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차 시위가 열렸는데 파리 샹젤리제 대로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벌어졌고 물대포와 체류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거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차 시위가 열렸는데 파리 샹젤리제 대로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 물대포와 최루탄까지 등장했습니다. 파리 양민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행진을 막는 경찰과 격렬히 충돌합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밀어내자 일부 시위대가 차단막을 쌓으며 저항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2차 시위. 파리 샹젤리제에 모인 약 5,000명의 시위대가 대통령궁인 엘리제로 향했고, 이를 막는 경찰과 극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앞쪽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곳 샹젤리제 대로 봉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까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체류탄을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30만 명 가까이 참가한 데 이어 이번엔 10만 6천여 명이 집회에 나섰다고 프랑스 정부는 밝혔습니다. 모두 1,600여 곳에서 도로 점거와 집회가 벌어졌고, 마크롱 대통령 퇴진을 내세우며 시위대가 대거 파리로 집결했습니다. Pourquoi venez-vous ici et participer à cette manifestation? Ras-le-bol complet sur le niveau de vie, sur nos acquis sociaux, sur plein de choses. Il y a énormément de choses à dire. 현지 시각 24일 저녁 늦게까지 곳곳에서 충돌이 계속됐고, 프랑스 정부는 극우 세력이 개입해 격화됐다며 폭력 시위자 엄벌을 강조했습니다. 노란조끼 시위와 관련해 다음 주 대통령 담화가 예정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 집행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지금 뉴스를 아마 보셨겠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유럽이라는 유로에서 지금 이 프랑스가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엄청 위거든요. 독일하고 프랑스 이쪽이. 근데 지금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샹델리제 거리 같은 데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뭐 프랑스라고 하면은 프랑스에 관해서 엄청나게 잘 살고 거기 가면은 뭐 뭔가 풍요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거기 가서 막상 일을 하시고 거기서 살아보시고, 그리고 골목골목 다녀보시고 지하철 거기 트레인도 살펴보시고, 관광객으로서 내가 잠깐 가서 크로아상 씹어먹고 바게트 씹어먹고 무슨 뭐 마카롱 뭐 비싼 거 사 먹으러 거기 가가지고 그것만 즐기고 오면 에펠탑에서 사진만 찍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사정이. 그래서 그 프랑스 유학 간 친구들도 지금 예전보다 15배의 어떤 학비를 더 내야지 유학 간 친구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지금 프랑스 정부에서 법도 바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라 재정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프랑스도. 근데 하물며 지금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브렉시트까지 만약 닥치잖아요? 그거는 프랑스한테 엄청나게 악재로 작용하고, 프랑스가 하물며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왜? 프랑스, 독일 빼면
나머지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나머지는 더 바닥이에요. 예, 거기는 그냥 관광지 가셔가지고 며칠 여행한 거로 그 나라 전체를 판단하시면 절대 오판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프랑스라는 데가 일단 그렇게 되고 있고, 중요한 건 브렉시트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면 프랑스나 전체적인 유로의 국가가 와해가 되면서 아마 대단한 일이 아마 내년도 한 1쿼터 안에는 분명히 1쿼터 말 정도에는 아마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의 양적 완화를 전 세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 독일도 할 수 없고 ECB에서도 할 수 없고 한국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중국도 할 수 없고, 제일 강력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를 멈춘 상태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같이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 ETF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보시면 아마 딱 이게 한 이 정도 시기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아마 생각들을 다들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유럽 증시, 뉴욕 증시 약세, 브렉시트, 이탈리아 불안의 하락 마감이라고, 이게 21일 날짜 뉴스인데, 브렉시트가 이제 불거지면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라는 나라도 이 정도인데 지금 아직 브렉시트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물며 이탈리아 같은 데는 어떻겠어요? 이탈리아가 만약에 뭉개지잖아요? 그러면 도미노식으로 전 세계로 그 여파가 분명히 간단 말이에요.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 대폭락, 미국 주식시장도 아마 30% 이상 대폭락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이 새끼는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내년에 두고 보자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의 바닥 끝으로 우지한가 그 일당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제가 존경하는 그 소뱅의 그분과 그 옆에 친구들 분께서 지금 계속 개미들 털어내려고 계속 누르시는데, 예? 두고 보자는 거죠. 과연 두고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끝까지 버티세요. 예. 분명히 다 돈 찾아가실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금액도 분명히 뽑으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열려요. 예. 그러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임과 동시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럽 주요 증시는 20일 뉴욕 증시가 기술주 주도로 약세를 보이고,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협상, 이탈리아 재정 위기 등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해 하락 마감했다라고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도 52.97, 0.76 밀린 이렇게 나왔고, 여기 또 보시면 원유가 또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유가 급락 여파로 석유주가 크게 떨어졌다. 금속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광업주 역시 나란히 밀렸다. 러시아 철강주 에브라주는 6% 곤두박질 치면서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또 이탈리아 미라노 증시 FTSE가 1.87 떨어졌고, 스페인 마드리드 IBEX가 1.55 내려갔고, 예, 그래서 범유럽 지수도, 예, 스톡스도 1.14% 이렇게 하락을 마감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기의 전조 현상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기사로서 말을 하는 거고, 미국 지금 애플이나 아니면 다른 주식들 같은 거, 중국의 지금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지금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우기에 쓴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20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G20 네 가지 글로벌 경제 쟁점,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그래서 EU 예산안과 브렉시트, 일본 완화 정책, 글로벌 유가 하락세, 이게 이제 쟁점이에요. 이번에 쟁점은. 근데 암호화폐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아니면 금리 인상론에 관해서도 아마 이번에 넌지시 아마 뉘앙스는 분명히 풍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20 앞둔 4가지 이슈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서 미국과 중국은 화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역 갈등을 다퉜다. 그리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다만 중국과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 밝히면서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도 조성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G20에서 이제 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1대1 면담을 또 하거든요. 따로 G20하고 별개로. 근데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28일 날이죠. 그래서 28일,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너무 폭락시키거나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진짜 폭락시키는 거는 내년이거든요. 예, 내년 3월, 4월 이 정도 때. 그 정도 때라고 시기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브렉시트 완전 합의. 근데 지금 이제 올 연말이 12월이기 때문에 각국 기업이나 국가들도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으로 뭔가를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몇 개월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계속 유지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 수면 위로 계속 끌어올려서 분위기를 되게 험상궂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G20를 변곡점으로 해서 아마 단기간에는 분위기 전환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밟아서 짓눌러 놓으면 그 경제가 다 망가지면 누가 그 안에서 통치를 하고 누가 거기서 군림을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세력들도 어쨌든 그러니까 하인이 있고 시녀들이 있고 병사가 있어야 제가 다시 한번 궁전이라는 게 그 궁궐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숨 쉴 틈은 분명히 준다.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금 25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폭락을 계속 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아마 분명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인데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끝에 국채금리도 수익률 곡선이 완만해졌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25 하락한 3.06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대를 넘어서 3%대 밑으로 지금 못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아마 3월 초나 아니면 3월 만약에 브렉시트 이후에는 미국 달러가 아마 되게 많이 3.5나 4%대까지 아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가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유로화 자체도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와해돼가지고 유로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도 아마 한 9개월이나 1년간에 걸쳐서 아마 유로가 이렇게 와해되는 아마 그런 무드로 분명히 갈 거라는 거죠. 거기에 변곡점에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는 비트코인 ETF를 분명히 만약에 IMF 6대 바스켓 안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내년 3월하고 4월 그 시기 이후에 한 1년 2년 안에 그 안에다 그거를 만약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코인이 들어간다 그 말들이 되게 많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하락을 계속 쏟아내긴 하지만 암호화폐계의 시조세이며 어떻게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사실은 비트코인이고 첫 번째로 치고 나가는 게 비트코인 ETF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무슨 기술적인 의미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도 높고 어쨌건 다른 알트코인들도 벡트 거래소도 중간에 1월 28일 날 연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연기한다는 건 저는 애들 장난같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 시기만 멘탈 관리들을 조금만 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찍어 누르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시장에서 만약에 진짜로 영원을 만든다면 이렇게 폭락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매스컴도 열어놓고 신규도 받고 해가지고 더 많이 올린 다음에 더 점진적으로 빼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빼지 않아요. 이 급작스럽게 빼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제 개인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일 수도 있고 너무 강한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경제 뉴스 본 지도 거진 어떻게 보면은 15년, 18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으로 드릴 말씀은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시라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끝까지 화이팅!